남편은 3남매 중 셋째입니다. 위로 형과 누나가 있고요. 형과 누나는 결혼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도 같은 지역 20분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남편 직장과 제 직장이 부모님 사시는 지역과 같아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살게 됐고요. 시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 누나보다는 저희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정년하신 지 꽤 되셨고 어머님은 주부로 살아오셔서 두 분은 현재 경제활동 하시는 건 없지만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셔서 매달 꼬박꼬박 드리는 용돈은 없습니다. 다만 자잘한 일들은 모두 저희 몫이긴 합니다. 부모님이 병원을 가셔야 한다거나 교회로 나가 외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 차로 모시고 다닙니다.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아 차를 파셨어요. 또 명절, 생신 때 간소하게 차리긴 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사니 저희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으시죠? 친정은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두 분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다 소소한 일에 자식 도움이 필요 없다는 주의라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가깝게 사니 시부모님께 더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남편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1억 정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랑 남편 모은 돈과 친정에서 3억 정도 보태주셔서 신혼집 매매에 빚 없이 시작했죠. 제가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휴직했다가 둘째 낳고 나서는 퇴사했습니다. 복직 생각도 했었는데 연년생 아이라서 아이 둘 맡기고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어요. 퇴사한 후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댁에 갑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보름 정도 입원하셨는데 그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간병도 제가 했습니다. 간병인을 쓸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남의 도움 받는 게 불편하다 하셔서 제가 한 건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라도 우리 엄마다 생각하며 정성껏 간호했어요. 퇴원 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실 때도 제가 모시고 가고요. 장보리 있으면은 저희 장 보면서 시댁 것도 같이 봐드릴 때도 있고 아버님이 친구분들하고 취미 활동하셔서 차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랬죠. 아무튼 소소하게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종종 시부모님 주변 분들이 저보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고 요즘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누가 저렇게 하냐고 하면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남이 하고 똑같은 자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그다지 살가운 아들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일쑤고 상의를 하려 연락하셔도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인 저를 더 의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불만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시부모님도 친부모나 다름없이 똑같은 부모님이니 잘 모시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필요할 때 부르시면 내 부모다 생각하고 정성껏 해드렸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추석에 형님 가족이 고향에 못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버님 회사에 일이 생겨 내려오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었죠. 시누이 가족도 못 온다 연락이 왔던 참이었어요. 저도 그날 다들 안 오시면 부모님 모시고 간단히 식사나 하고 쉬려 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와 제게 하는 소리가 아버님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다 처분해 형과 누나에게 증여했다는 겁니다. 누나와 통화하다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절대 비밀이라고 말하시면서 모른 척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른 척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만 받은 거 아니고 오빠도 받았다고 그러더랍니다. 전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수도권 쪽에 땅이랑 빌라가 한 채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진 빌라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연락이 와서 그거 정리해서 누나 줬대. 매형이 하는 일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했나 봐. 아 그래? 재개발되면 돈이 좀 됐겠네. 형님네 많이 힘드시대? 몰라. 근데 그거 처분해서 누나 준 거 알고 형이 아버지한테 자기는 왜 안 주냐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한다고 막 그래서 아버지 경기도 땅 있는 거 이참에 같이 팔아 형 줬다네. 듣다 보니 이거 뭔가 싶더군요. 자식이 셋인데 두 사람에게만 증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자식 아니야? 재산 처분하는 건 아버님 알아서 하시는 거라지만 당신도 자식인데 왜 당신은 하나도 없어? 난 사실 재산 관심 없었는데 둘한테만 줬다니까 나도 기분이 영 안 좋네. 저 역시 아버님 재산 관심 없습니다. 저희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말로 친정에서도 도움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결혼할 때 저희 1억 주신 거 역시 형 누나 결혼할 때도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형은 1억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모르게 재산 처분에 두 사람에게만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장만하게 마트에 가자고 연락이 온 날 여쭤봐야겠다 마음먹고 부모님과 남편 저 식사하는 자리에서 재산 처분해서 우리만 왜 빼고 주셨냐고 했습니다. 두 분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절대 비밀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혹시 네가 재산 따로 확인해 본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전 아버님 재산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간 관심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자식이 셋인데 둘에게만 주고 한 사람은 절대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떨어지더군요. 며느리는 남 아니냐? 애비도 말 안 하는데 네가 이 집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 부모가 어렵다는 자식 먼저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내가 니들 사는 거 봐가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니 말이 옳지. 시집와 사는 며느리가 형제 사이에 껴서 재산 싸움 하는 꼴 나는 못 본다. 누가 재산 싸움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이요? 본인들 수발 정성껏 들어줄 때는 며느리도 딸이고 자식이라더니 돈 앞에서는 남이라네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해 지금까지 내 부모다 생각하고 시부모니 열심히 모셨는데 넌 남이니? 재산에 끼어들어 싸움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나는 이제부터 남이야. 당신 앞으로 똑바로 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당신하고 이혼이야. 그날 이후 부모님이 병원 데려다 달라 마트 가자 하는 연락은 바쁘다는 말로 끊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남편에게 연락하신 모양인데 원래부터 남편은 살갑지도 않은 성격인지라 연락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예전 같지 않으니 두 분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집에 오신다기에 친정에 일 있어서 간다고 하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올 초 설 명절 때는 시댁에서 형이랑 누나 모두 내려온다고 역시나 저한테 먼저 연락 왔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명절 준비 안 할 거냐고 하시대요. 그래서 왜 남에게 그 집 명절 준비를 하라고 하시냐고 그날 전 가족들 보러 친정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려면 너나 가고 애들하고 남편은 시댁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 얘기 듣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그냥 자기도 처가집 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우리 가족을 빼고 모인 명절에 무슨 얘기가 오갔나 봅니다. 아버님이 제게 연락해 재산 다시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화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래서야 되겠냐는데 아니 남이라면서요. 그리고 화? 저 화난 게 아닌데 뭘 풀라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주신다는 재산 전혀 욕심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남처럼 사니까 편해요. 그간 내 부모처럼 모셨던 제 진심이 아까운 거 있죠? 전 앞으로도 계속 그냥 남처럼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